이렇게 막 헷갈리고 힘들 때는 그래 ETF 하세요. 네. 진짜 이럴 때는 알주식 잘못 투자했다가 맞아요. 그 변동폭을 개인이 견디기라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개인에게 감당시키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힘들다.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모든 전 재산에 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어쨌든 분산하실 거 아니에요. 네. 분산하실 때 ETF로도 조금 그다음에 또 알주식도 좀 하시고 또 뭐 채권도 좀 하시고 그쵸. 뭐 이렇게 좀 분산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참 미국 트럼프는 정말 항상 우리의 생각을 예, 벗어납니다. 네, 이제 벗어납니까? 미국 이거 예상하셨어요? 이번 전쟁이 계속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수준에서 그냥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난 미국이 이거 호르무즈 막는다는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설마 이란이 막는 거 어떻게 뚫겠다 이 얘기는 난 호르무즈 막는다는 부분이 네. 그 부분은 뭐 똑똑하게 뭐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놀랐어. 하더라도 예.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휴전 협상이 한번 이번 회의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그렇게는 생각 안 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계속 노이즈가 있을 거고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그 노이즈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죠. 예, 그렇죠. 그렇게 정도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아침에 지난주를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 또 주말에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지난 주말에 WTI 선물 기준으로 96.5달러에 끝났는데요. 지금 아침 보면은 104.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또 급등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년만기 국제 수익률도 지난 주말에 4.31% 끝났는데 지금 4.35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또 비우호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3대 시장 선물이 1% 조금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 것이고요. 지난 주말은 그동안에 이제 주말에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지나가나 싶었는데 또 다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정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우 3%, 나스닥이 4.6%, S&P 500이 3.5%, 2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2주간 나스닥은 8.5%, S&P 500이 6.4%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8일 연속 상승을 한 거고요. S&P 500은 7일 연속 상승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주간의 휴전 협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협상, 평화 협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급반등을 했는데, 그런데 지표를 보면은 유가는 좀 떨어졌어요. 지난 주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얘기 말고요. 떨어졌는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부분은 FOMC 회의록에서 금리 결정에 양방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보합 수준에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말의 리스크에 대해서 경계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올랐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을 했던 것은 엔비디아가 2.57%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전체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2주 연속 상승을 했다는 차트, 요거 주봉이에요. 1주, 2주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신고가 근처에 또 이제 다가가면서 2주간 또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볼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끌어올렸나를 보여주는 이게 주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 하단을 깼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넓게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 이번에 시장이 신고가를 내면 물론 시총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옛날에 애플이 시장을 살렸듯이 네. 엔비디아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시장을 살려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 얘기를 그냥 저는 이렇게 드리지만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엔비디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 밸류 체인을 갖고 있으면 네. 문제가 없었겠죠. 큰 걱정도 없었고 아까 ETF 말씀하셨는데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시장이 8.96% 상승했고 코스닥이 2.81% 상승을 했는데요. 9% 상승했잖아요. 급등을 한 거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가 10.6%, SK하이닉스가 17%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제 지수를 급등시키는데 미국은 엔비디아와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특징은 개인들이 약 10조 원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5조 원 샀습니다. 오랜만이죠. 5조 원 정도의 외국인들이 샀고 기관들을 가만히 보시면 대체적으로 팔았는데요. 금융투자가 5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ETF로 들어온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외국인 5조에 금융투자 5조면 합치면 10조, 개인들이 10조 판 거 딱 그렇게 좀 되죠. 그런 수급이었고요. 외국인들이 5조 원 정도 들어온 것은 이제 환율이 1,500원 아래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바뀐 것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강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휴전 협상 얘기가 나오니 대형 건설주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제일 셌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은 대형 건설주하고요. 그 광통신이 가장 강했습니다. 통신주가요. 미국도 지금 광통신이 강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 나온 지 한 달쯤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10배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요?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작년에 제가 부서 옮길 때 우리 영업부에 있을 때 대한광통신을 얘기를 많이 회자를 했는데 그때 2,000-3,000원이었어요. 네. 지금 18,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광통신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은 약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반대로 개인들은 이제 파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랐고 그것으로 지수가 올랐고 그 중에 섹터별로는 대형 건설주와 광통신이 가장 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코스피 지수이고요. 자, 오늘은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갭 상승하면서 급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보시면 그 위로 안 가고 옆으로 이렇게 가죠. 예. 급반등하고 나서의 되돌림 또는 이제 경계감이 좀 있는 상태였고요. 이 상태에서 주말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 좀 조정을 볼 수가 있겠죠. 이 갭 상승하는 이 갭을 메우냐 안 메우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위로 갭 상승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5,55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 노란색 커서가 있는 부분이요. 네. 5,550이면 지금부터 300포인트 아래니까 거의 5% 이상 하락을 해야지 거의 가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위로 이평선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따라 올라오고 있는 5일과 10일 동평선 근처 정도, 요 정도까지는 좀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쎄 뭐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지금 미국 시장 한 1% 하락한 것 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반영을 한다면 글쎄요 오늘 뭐 아침에는 좀 빠졌다가 또 반등 살짝 하면서 한 2% 이내 정도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에 지금은요 워낙 변동성이 커서 2% 정도는 아주 잠깐 사이에 빠졌다 올랐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정도의 변동성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좀 그 정도에 방어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강세 기조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고요. 우리 지난해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신고 지수 내고 삼성전자도 신고가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정도의 이제 흐름으로 그동안에 보였잖아요. 근데 뭐 한 번에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나왔으니까 또 밑으로 또 주춤거리면서 그러다가 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본 실적 발표는 4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말에 있는데 요번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일부 되돌림 매도가 나온 걸 보면은 본 실적 발표 나와서는 그때는 세론이 아니고 이미 세론이 잠정 실적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주말에 있었던 내용하고 주중에 있었던 얘기하고 좀 합쳐서 얘기 말씀드리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으로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을 좀 감소해서 다시 원위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좀 써왔는데요. 휴전 협상으로 시간 벌기 후에 다시 아주 더 센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요걸 제가 빨간 글씨 적어왔고요. 그리고 휴전 랠리는 과도하다. 짐 크레이머 사실 짐 크레이머 자료들 좀 보는데 뭐
그냥 우리 투자자들은 비슷해요 생각보다. 그냥 네. 아주 독특한 그렇지는 않는데요. 지금 시장이 올라온 부분에 이틀 2주 동안 올라온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시장이 좀 과신하는 게 아니냐.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가만히 보시면 시장은 주식 시장은 급등을 했는데 유가나 달란더스나 국제 수익률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네. 달란더스는 100 아래 살짝 있었고 유가도 100 아래 살짝 있었고요. 국제 수익률도 밑으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기준으로 따지면 그게 4% 아래 떨어졌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4.3%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일부 종목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짐 크레이머 얘기대로 너무 이제 과신하지 않냐라는 정도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는데 지표들이 안 빠지는 거 보면은 그러면 여전히 경계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휴전 협상은 아무래도 난항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표들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심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별로 차별화 반등. 이 차별화 반등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시장이 떨어질 때 왜 예전에 보면 처음에는 다 같이 떨어지고 네. 다 같이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도 올라가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 거고요.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가는 게 있지 않을까. 네. 이제부터 이제 그렇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은 1월에 24% 올랐고 2월에 20% 올랐고 3월에 19% 하락을 했고 지난주까지 16% 반등했거든요. 거의 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란 전쟁에 대한 것이 노이즈가 여전히 있으니 그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수급은 가만히 보면 이란 전쟁이 기저에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환플레이를 하는 거죠. 1월부터 3월까지 70조 팔았고요. 3월 한 달에 이란 전쟁 하는 동안 40조 원을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휴전 협상 얘기하고 나서 4월 돼서는 5조 원 정도 순삭거든요. 요거는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지금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하면 우리 환율을 보겠지만 지금 우리 환율이 1,487원 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1,484원이 저점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1,500원을 넘어가면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또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불안감에 의해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빠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환율이 1,490원, 그 아래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강하게 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이 더 이제 예민하게 움직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이런 변화 속에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발생할 거라는 거죠. 시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매크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막 급락하는 상황이 되면 실적 시즌을 발표할 때 호실적을 발표해도 못 올라가요. 이 삼성전자 그날 실적 발표한 날 시장이 안 좋아서 매크로를 못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 그렇지 않은데 이미 시장이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협상 단계에 돼 있고 협상은 한 번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노이즈다. 결국 협상은 2차 협상이 있고 3차 협상이 있을 거라고 시장이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때는 다 같이 빠지는 게 아니고 실적 좋은 종목은 실적을 반영하면서 뜰 수도 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차별화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시장은 일단 주말 협상 합의 실패 보도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고 미국 시장의 선물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밑에 있는 이 갭을 메우는 5,550까지는 그렇게까지 급락하는 거는 너무 또 과도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급등한 부분들의 일부 되돌림이 있는 정도의 하락 정도는 좀 염두에 둬야겠다. 오늘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좀 정리를 쭉 해왔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 뭐 주식하는 사람은 이걸 안 보신 분이 없었겠죠. 다 보셨겠지만 21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 최종 합의 실패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만 빨간색으로 다 써왔습니다. 최종 제안을 남기고 귀국한다. 벤스 대통령이. 이거 최종 제안 니들이 한번 읽어봐. 그리고 이제 실무지는 지금 다 남아있다고 하죠. 파키스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 해협 통제권, 동결자금 해제 요 세 가지. 그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핵 프로그램하고 해협 통제권은 서로 양방이 지금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좁혀 나가겠죠. 서로들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데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를 좀 몇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이런 외무부에서는 미국과 일부 사안에 공감대가 됐는데 두세 개의 핵심 사항에서 이견이 있었다. 단 한 번의 회담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휴전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추가 회담을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파키스탄 외무장관 여기 이제 중재한 곳이니까 당연히 계속 하고 싶어 하겠죠. 잘 자기네들이 매듭을 짓고 싶어 하겠죠. 회담 합의는 못했지만 휴전은 이어가며 협상할 것이다. 4월 20일까지 휴전은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지금 마지막 트럼프의 요것 때문에 지금 급등하는 거예요. 지금 정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 해군이 즉각 호르무즈 모든 선박의 봉쇄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 허가받고 통행료 내고 가는 것들 다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침에 시작하면서 유가 급등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사실 요 내용만 안 나왔으면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내용이 두 가지는 또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석유부 차관이 손상된 정유 공장 및 유통 인프라를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기존 생산 능력이 한 70에서 80%까지로 회복 가능하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주말에 사우디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동서 석유 파이프라인 다른 쪽이요. 저쪽 반대쪽. 요거로 복구를 많이 했다. 그래서 하루에 700만 바렐 정도는 그쪽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 호르무즈 선박 모두 봉쇄한다. 요 얘기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국채 수익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휴전 협상을 하는 거고 2주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시작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협상을 좀 한 거고, 그러면 2차 협상이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이견을 좁히는데 무슨 노력을 할 거냐, 이런 뉴스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맞았다, 그런 뉴스 나오면 또 반등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경계감을 좀 갖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지난 3월에는 전쟁을 공습을 해가면서 서로 전쟁을 막 하는 사이에 급등했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휴전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마치 끝난 것처럼 되게 반영을 좀 하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차 협상했잖아요. 네. 2차 협상하고 3차 협상하고 4차 협상하면 시장은 그래 그럼 계속 협상해라. 우리 길 간다. 이렇게 돼요, 시장은. 시장은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처음 나왔을 때 변동성처럼 협상 실패 첫 번째 변동성은 클지 모르지만 실패해서 막 떨어지고 이러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면은 그래 협상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주저넘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을 보면은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러겠지라는 상식선에서 시장의 대응을 좀 하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평화협상 하자고 서로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뭐 한다고 막 그래요. 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공습인데 공습 중단이 선행되면 하겠다는 건데 이게 쉽게 될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평화협상을 중지한다라고 지금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이 평화협상도 같이 진행을 좀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아까 뉴스에 호르무즈 선박 모두 봉쇄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란에서 통행료 내고 가는 거 다 차단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이란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합작해서 해서 돈 받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또 물러섰냐? 그 뉴스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석유업계 반발이 굉장히 거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 100억 간의 공동징수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통행료 부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선회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요, 이 석유업계의 이 후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서 반발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만은 확실하게 자기의 의견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호르무즈는 자연 통로이므로 국제법상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도 없고 국제법상 불가하다.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오만은 명확하게 좀 해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만만 정상국한 것 같아요. 예, 명확하게 이 시점에 딱 와.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오만 사실 어찌 보면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가만히 있고 그냥 혹시 수도 떡국을 있는데. 뒤집어 할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어쩌면 본인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는 거를 받을 생각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예. 와. 예, 그렇게 딱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쉽게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것처럼 통행료를 받는 것 쪽으로는 안 가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란은 지금 자금 동결이나 그리고 경제 부분에 제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제재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만 풀어줘도 네. 이란은 지금 이번에 시위가 났던 것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이 더 세기 때문에 이거 받는 것보다 더 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해소가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슬쩍 양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통행료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통행료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서면서 자기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란도 못 받게 하겠죠. 그래서 이란도 못 받게 요번에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얘기 나온 게 이란에 통행료 지급하면서 이란에서 허가받은 선박들 못 가게 하겠다. 이거 막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제 유가는 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뜬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가 이제 그 와중에 나왔습니다. 전쟁이나 이런 중요한 어떤 뉴스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와 환율이죠.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CPI, PC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PMI 얘기하는 사람 없죠. 네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작년 재작 몇 년만 해도 방송 오래 하셨잖아요. 정프로님. 네. PMI가 뭐냐, 그쵸. 이게 뭐냐, 뭐 이런 되게 구매 많이 했잖아요. 관리자 지수. 네.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지금요. 왜 안 해요, 근데? 예? 시장은 지금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기가 중요한 게 당장에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변하냐가 훨씬 그리고 나서 경기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냐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웃으면서 PMI 얘기했던 이유는 CPI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왜 영향을 주지 않았나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3월 CPI가 전월비 0.87% 증가했습니다. 바로 직전 월에는 0.27%였어요. 그러니까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전년비 3.28%입니다. 이게 2.8, 2.9 이렇게 움직였군요. 전월에 2.41이었어요. 3%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던 거죠. 네. 3.18%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럼 시장이 잠잠했냐?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유가, 에너지 가격을 빼고 나서 봤더니 2.6%, 근원 CPI가 2.6%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전쟁 때문에 유가 올랐으니까 그러는 거니까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첫 번째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CPI가 22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왔는데 예상은 이거보다 높았어요. 유가 급등 때문에. 그래서 예상보다 낮았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하지는 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우리 그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이코노미스트라면 네.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협상이 길어져 가지고 4월도 하고 5월도 하고 물론 5월 말인가까지뿐이 못하죠. 지금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그 이외에는 의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의회 승인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진행한다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다.
그럼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고 물가 오르면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고 특히 유럽이라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또 그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쟁이 여전히 회담으로 인해서 협상 회담으로 인해서 끝나면서 유가가 떨어지면 같이 CPI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연 2.5%로 7회 연속 동결을 했는데 2024년 10월에서 2025년 5월까지 4회 연속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7연속 동결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지금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두 줄뿐이 안 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요.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연 2.5%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3.3인가 그 정도 돼요. 그리고 5년짜리가 한 3.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기준금리보다 100bp나 위에 있어요. 네. 100bp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외사의 자료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분석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약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두 가지의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영국, 독일, 유럽은 전체적으로 심각하고요. 그리고 일본 네. 기억나시죠? 일본은 뭐 40년물, 30년물 이런 거는 이 집계 이후에 가장 높은 지금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높게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채권의 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채권을 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도 안 좋다는 건 회사 시장을 어떻겠어요? 더 안 좋겠죠. 네. 그래서 미국의 그 AI 데이터 센터형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이 글로벌리 안 좋은 상태에서 그 흐름에 채권 시장의 자금 흐름하고 우리하고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도 똑같이 그런 현상에서 우리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 고금권에 있는 거고 금리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수급적 요인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 한 2차례 할 거야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고 금리 인상 뭐 만약에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하고 그게 국고채 금리 그러니까 국채 금리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함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만약에 이번이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위기가 생기진 않아요. 위기는요. 다 좋다고 할 때 생겨요. 다 좋다고 할 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중에 뭐 내년에 있던 내후년에 있던 다시 한번 위기가 생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지금 이 채권 시장이 안 좋은 게 벌써 한 2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레고랜드 얘기를 했던 건 언제예요? 한 3년 지났죠. 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그쪽에서 좀 뭐랄까요? 거기서 만약에 어떤 텐트럼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스로픽 있잖아요. 이거 전 프로님이 마케팅 용 아니었냐 그랬는데 마케팅 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엔스로픽 신규 모델 그 미스트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베선스 장관, 파월을 장,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테일리 CEO 모두 모여가지고 비밀 회의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회의.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이 성능을 봤더니 이거 금융 시스템의 구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엔스로픽에는 이 미스트를 사이버 위협 테스트 요구를 너네 해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모델의 취약점 탐지 및 공격 자동화 능력 확인을 이거를 요번에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은행들에는 스스로 그러면 이걸
대입해 갖고 은행들의 시스템의 보안 시스템을 스트레스 테스트 해달라고 라고 좀 공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게 뭔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금융회사의 보안이 뚫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나오면 예, 이런 뭐 코인 쪽이나 아니면 금융을 쭉 뚫린다고 예. 그 걱정을 좀 했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AI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저거를 뚫어버리는 상황이 이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네. 처음에 뉴스 전해드릴 때는 뭐 지니어브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뭐 떠나서 그리고 우리 뭐 완전 기술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AI의 성능이 이렇게까지 지금 되고 있구나까지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양자 컴퓨팅도 간간히 뉴스가 나오거든요. 뭐 비트코인 뚫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말씀하셔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뉴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양자 컴퓨팅은 민간의 자율로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가만히 보면은 그쪽은 그러면 국가가 통제할 가능성이 훨씬 더 강한 쪽인 것 같아요. 양자컴은 네,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잠깐 네. 뉴스를 뭐 매일 보다 보니까 잠깐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엔스로픽을 도입하는 게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요번에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검증이 좀 됐으니까. 그래서 오픈 AI와의 격차가 약 4.6% 포인트까지 축소됐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이 도입하는 AI 도입률에서 엔스로픽 도입률이 약 30% 된다고 해요. 그러면 오픈 AI가 이거보다 높으니까 한 35% 되겠네요. 네. 그 정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IT, 금융, 전문 서비스 분야로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엔스로픽을 뭘 좋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저는 이 뉴스를 보면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그 오픈 AI 진영 여기 지금 계속 이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쪽이거든요. 이거.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왜 엔비디아와 오픈 AI 진영의 구조도 막 이런 거 서로 상호 수합 거래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 AI가 실제로 이거 성공을 해내고 이 오픈 AI는 또 스타게이트하고 연관이 또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을 해서 그래서 수익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게 부각이 되고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지만 AI 전체에 대한 노이즈가 별로 없을 건데 오픈 AI 진영 쪽에 노이즈들이 자꾸 생기는 상황 속에서 다른 대안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건 진짜로 나중에 그쪽 진영에 대해서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쭉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걱정을 아마 시장에서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아 그럼 엔스로픽이 좀 선전하고 있구나가 아니고 오픈 AI 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그래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팔란티어라는 이름을 딱 찍으면서 팔란티어는 좋은 기업이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막 했습니다. 네. 네, 주말에 뭐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팔란티어 지난주에 제가 차트 보여드렸죠.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팔란티어가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미국에 도움을 주고 있고 팔란티어는 예전부터 원래 국방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했던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엔스로픽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거부했습니다. 네. 예, 국방부에 미국 국방부에서 국무부에서 하는 거니까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워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부분도 정치적인 요인이나 그리고 향후에 그 성능에 따라서 뭐 우리가 참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노이즈들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계속 팔로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 은행 CEO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는 정도로 이게 성능이 발전해져 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관련된 뉴스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뭐 계속해서 그동안에 들었지만 지난주에 키옥시아의 낸드 플래시도 3년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장기 계약 현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하고 있냐를 쭉 적어온 뉴스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모든 계약에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계약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3년 단위의 공급 약정 맞바지에 협상 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구글과 범용 D램에 대해서 5년 계약,
마이크로소프트와 3년 단위의 DDR5 장기 공급 계약을 조율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본인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주요 기업들과 5년 동안의 전략적 고객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년, 5년짜리 계약을 좀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시크릿컬이 아닌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도에서 제가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차 취합하고 이 관련된 뉴스들을 차 보잖아요. 근데 얼마 3년짜리를 했냐, 5년짜리를 했냐, 가격은 얼마큼 했냐, 어느 정도 수준을 했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물론 뭐 비밀 계약일 수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여전히 장기 계약을 하지만 가격이 앞으로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이들이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평균 가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요. 높게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가격을 높게 부른다고 지금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삼성전자 본시적 발표할 때 있죠. 네. 그때 요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랑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내년도, 내후년도에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른 내용들이 하나 나와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우리 자주 접하는 그런 자료인데요. 메모리 가격 2분기에 원래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우리가 1분기에 한 90%에서 100% 상승하고요. 2분기에 30에서 50%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인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여기는 50에서 80% 상승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거다. 칩 메이커들이 범용 메모리는 80%, PC용은 50%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시그마 인텔이라는 쪽에서는 2분기에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30에서 50% 정도로 인상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원래 생각이었던 거였어요. 한 90%, 30에서 1분기 90%, 2분기에는 30에서 50%. 근데 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보다 이쪽에서는 좀 둔화되는 쪽으로 왜 잡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걸 보니까 DDR5나 HBM 쪽은 여전히 가격이 굉장히 높게 인상될 거라고 보는데요. DDR4 가전용, PC용 이런 데들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 이건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까지는 최초에는 워낙에 공급이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PC나 가전이 수요가 늘어서 그래서 수요가 늘어서 쇼티지가 난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은 원래 이쪽에 들어갈 만한 이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이 쇼티지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었는데 그러면 이쪽이 수요가 막 늘면 수요도 늘고 공급이 줄면 엄청 좋을 텐데 그러면 이쪽 수요가 계속 늘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한쪽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걸 한번 맨날 가져오는 거를 비슷비슷하게 다 있는데 또 왜 가져왔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걸 가지고 이런 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연간으로 안 하고 상반기에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를 140조 원 정도, 네. SK하이닉스를 약 104조 원 정도 전망을 했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난번에 발표할 때 57.2조 발표했습니다. 맞죠? 57.2조요. 네. 그러면 60조라고 치고 상반기에 140조면은 그러면 2분기에 얼마 돼야 되는 거예요? 80조 돼야 됩니다. 80조. 맞죠? SK하이닉스는요. 요번에 40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40조 정도. 그러면 60조 정도. 60조. 그러니까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 높게 나올 거라고 모두 다 어느 누구도 다 어떤 보고서인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 맞아요. 2분기에 더 높게 나오는 거는요. 그리고 근데 FN 가이드의 전체 이거는 이제 평균이거든요. FN 가이드는 보통 평균인데 FN 가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올해 전체를 292조, SK하이닉스 180조 원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 상반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이거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하반기에는 1분기에 좋고 2분기 엄청 좋았다가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좀 둔화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분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1분기보다 엄청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3분기도 계속 그 비율만큼 계속해서 올라가서 3분기 올라가고 4분기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얼마큼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씩 다른 생각들을 보고서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쪽에서는 왜 그렇게 보는지, 어떤 쪽에서는 왜 둔화 쪽으로 좀 보는지 이거 좀 한꺼번에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소결론을 내보면 상반기에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반기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4월 들어섰으니까 중순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반기 걱정을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보면요. 그리고 이것도 반도체 수이긴 한데 올해 정말 어마어마한 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워지에서 나오는 요거는 굉장히 잘 맞추는데요. 2023년도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5,600억 달러였어요. 시장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24년에 6,300억 달러였어요. 작년에 8,000억 달러였어요. 근데 올해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배로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가격 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그렇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가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애플이 1위였거든요. 네. 요번 1분기에는 1위가 됐다고 하네요. 국내 사전 판매량이 135만 대, 그리고 글로벌 판매도 약 10%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저 시장 점유율 올라가서 점유율 1위가 됐는데, 근데 다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이익단에서는 이걸 온전히 반영할 수 있나?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지고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판매 대수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뭐 노트북이나 PC 가격이 오른다 이 얘기도 우리가 늘상 작년 말부터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우리 아침에 그 노트북 좀 파시잖아요. 그거 네. 그 광고 하시잖아요. 네. 파신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니 뭐 파는 거 소개해 드리는 건데 네, 그거 많이 올랐네. 그건 아직 안 올랐죠.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오늘이 제일 쌉니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리퍼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긴 한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덜 올랐죠. 근데 신제품 대비해서 비교하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지금 신제품 되게 많이 오릅니다. 한 300만 원 넘게 되게 많이 오르고요. 네, 좀 더 걱정스러운 건 뭘 것 같습니까? 제 주변에 IT에 소규모로 30명, 50명씩 직원 데리고 하는 후배들 있거든요. 진짜 힘들어합니다. 아 컴퓨터가 많이 올라서요? 걔네들은 IT 장비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그걸 사와야 되잖아요. 최신으로 또 비싼 거 해야 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우리 시장의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이렇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쪽도 보시면 상당히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내부에 이제 내부에서 반도체를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부로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삼성전자 내 메모리와 핸드폰이 같이 있으니까 좀 싸게 받을 수 있나가 궁금한 거거든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기업이. 근데 이게 다른 기업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같은 법인이니까. 같은 법이 아니에요, 사업부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안 그래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네. 안 그래요. 그냥 시장가로. 그렇죠. 같은 다른 데하고 파는 것도 같이 팔아야죠. 약간 좀 고민은 되네. 그러네. 이게 아예 그냥 다른 법인이고. 법인이면은 그게 그런 거래가 한데.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사업품 만약에 거기 더 싸게 주면 그거야말로 불공정 거래인 거죠. 그렇긴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그렇긴 하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노트북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 직원들한테 삼성전자에서 만든 노트북 해갖고 이렇게 줄 수 있잖아. 그건 있습니다 원래. 삼성전자, LG전자 직원들한테는 현대차처럼 직원가의 판매가 있습니다. 원래 할인해서 삼성 팔죠. 저 반도체 업에서 쓰는 어쨌든 뭐 저 일하는 데 쓰라고 쓰는 노트북들일 거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줬어. 회사에서 지급해줬어.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핸드폰, 노트북이 들어갈 반도체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럼 계열사에 뭐 더 싸게 주고 계열사에 일감 더 주고 막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글쎄요, 그게 약간 좀 헷갈리네 진짜. 아니, 이게 뭐 법이 좀 완전히 그러니까, 법인이 분리돼 있으면 있으면 그 헷갈릴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잠깐만 사업부잖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궁금한 거죠, 그냥.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히 더 없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네. 그리고 뭐 마지막 수는 가벼운 건데 이란의 해커 그룹 한다라라는 데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상부 지시에 따라서 미국은 일시 중단할 것이며 이스라엘 대상 사이버전은 지속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제가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이쪽에 약간 문외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사이버 보안 미스트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계속 네. 네?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있구나라는 데서도 하나서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지금 넥스트 어떻게 NXT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그 예전 처음에 뭐 어떤 충격받을 때는 막 크게 충격받고 막 정신없이 이런 거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시장을 오늘 준비를 하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 정도 오늘 이제 지금 프리장 넥스트 보니까 대략 한 3% 남짓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지는 것 같고요. 네. 시총 상위주 중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방산주니까 네. 뭐 좀 가는 것 같고 거의 없고 한화 시스템 뭐 넥스원, LIG 넥스원 요 정도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회담 안 됐다고 방사주 뜬대요. 뭐 그러네. 오늘 아침 분위기는 좀 일단 분위기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펄어비스는 좀 뜨네요. 그건 개인적인 개인적인 관심이시잖아요, 그거는. 아니 시청 상이죠. 네. 자, 박병창 이사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도 인사를 좀 드리고 가야 할 텐데 말이죠. 우리 저 3% 또 구독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네네.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귀찮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용하기 전보다 어떤 투자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어떤 시그널 같은 것들을 네.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을 좀 받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무료로 또 체험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방송에서 봤을 때 진짜 이분과 내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이 궁금했던 박병창 이사님, 그다음에 이선엽 대표님, 또 장우진 작가, 뭐 여기에다가 차영주 소장, 김장렬 본부장 이렇게 진짜 좀 네, 좋은 네, 분들로 저희가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죠. 네, 뭐 스팟 시황 분석 네. 같은 것들도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자세하게 해주시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주호 기자는 이 힘든 날 또 잘 가시고 전 또 남아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초반 이러다가 좀 후반 들어서면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괜찮다. 왜냐하면 한국이 원유를 못 구하는 게 아니니까 좀 비쌀지언정 좀 그런 식으로 후반 장이라도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